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과 과학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과학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생명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 안에 숨겨진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설계의 흔적을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널리 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제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6년 한 젊은 과학도가 생명의 기원이라는 거대한 질문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생명체의 세포 안에 담긴 DNA 정보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이 그저 우연과 자연 법칙의 산물이라고 설명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직관적인 질문 하나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지성, 즉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과학적 추론의 방법들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역사과학의 방법론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찰스 다윈이 사용했던 핵심적인 추론 방식, 바로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경쟁하는 가설들 중에서 현재 우리가 가진 증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다윈 자신도 자신의 진화론이 생명의 역사를 설명하는 최선의 설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설명을 최선으로 만드는가? 그 해답의 실마리는 다윈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위대한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의 저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도서관 구석에서 먼지 쌓인 오래된 책 한 권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의 길고 지루해 보이는 부제에서 그는 마치 번개에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지질학의 원리였고 그 부제는 이러했습니다. 현재 작용하고 있는 원인들을 참조하여 지구 표면의 과거 변화를 설명하려는 시도, 이 문장이 왜 그에게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라이엘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아주 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 효과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원인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현재에도 관찰할 수 있고 우리가 그 결과를 명확히 알고 있는 원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최선의 설명이란 우리가 설명하려는 결과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음이 이미 알려진 원인을 통해 추론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 워싱턴주 동부의 땅속에서 두터운 화산재 지층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지층의 원인으로 여러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거대한 홍수, 혹은 강력한 지진, 아니면 화산 폭발. 이 중 어느 것이 최선의 설명일까요? 당연히 화산 폭발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현재에도 화산이 폭발하면 엄청난 양의 화산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수나 지진이 그런 형태의 화산재 지층을 만든다는 경험적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려진 인과관계에 근거하여 화산 폭발을 가장 합리적인 원인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강력한 과학적 원리를 생명의 가장 큰 미스터리, 즉 DNA 속 정보의 기원에 적용해 봅시다. 다윈의 방법론과 라이엘의 원칙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생명의 핵심에는 DNA라는 분자가 있고 이 안에는 생명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방대한 양의 정보가 디지털 코드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정보를 만들어내는 현재 작용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보과학의 선구자였던 헨리 퀘슬러는 이 질문에 대해 무심코 하지만 핵심을 꿰뚫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보의 생성은 습관적으로 의식적인 활동과 연관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정보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이 글,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드,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 고대 상형 문자, 이 모든 정보의 근원을 추적해보면 우리는 예외 없이 지성, 즉 지적인 존재의 마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보는 결코 목적 없는 우연이나 무의식적인 물리 법칙에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지적인 프로그래머가 만들고 책은 지적인 저자가 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작용하고 있는 원인을 통해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기초가 되는 DNA와 RNA, 그리고 단백질과 같은 정보 분자들 속에서 정교한 정보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내려야 할 가장 논리적인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고 과학적 추론의 원칙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은 바로 지성이 생명의 기원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최초의 생명에 필요한 그 막대한 정보는 지적인 설계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 속에 남기신 명백한 서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설계의 증거는 화석 기록에서도 놀라운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100여 년 전 포드와 벤츠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4개의 바퀴, 차대, 구동축과 같은 기본적인 설계 구조는 이미 확립되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이 크기, 색상, 형태 등 수천 가지의 변형된 모델을 만들어냈지만 자동차의 근본적인 바디 플랜 즉 기본 설계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설계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생명의 역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바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지구의 역사 속 어느 한순간 마치 창조의 서막처럼 오늘날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동물의 기본 설계도 즉 문이 갑자기 그리고 완전히 형성된 형태로 폭발적으로 등장합니다. 마디가 있는 몸통과 다리, 예골격을 가진 절지동물의 기본 설계는 캄브리아기 초기에 갑자기 나타났고 오늘날 100만 종이 넘는 동물들이 여전히 이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윈이 예측했던 단순한 생명체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복잡한 형태로 서서히 변화하는 상향식 그림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다윈이 풀고자 했던 미스터리, 즉 근본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하는 질문이 지난 50년간의 생물학 발전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미스터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캄브리아기에 나타난 삼엽충과 같은 동물들의 생물학적 구조는 오늘날의 개만큼이나 복잡하고 정교했습니다. 뇌, 소화기관, 심장, 그리고 복잡한 겹눈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기관은 특정한 종류의 세포들로 만들어졌고 각 세포는 수십 종류의 특화된 단백질 분자들로 그리고 각 단백질은 DNA의 유전자라는 부분에 담긴 4글자 화학 코드를 바탕으로 조립되었습니다. 캄브리아기 이전에 존재했던 해면동물처럼 4-5종류의 세포를 가진 단순한 생명체가 적어도 그보다 10배는 많은 종류의 세포를 가진 복잡한 삼엽충으로 진화하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도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도약을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기관과 세포들을 만들 막대한 양의 새로운 유전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정보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떤 이들은 캄브리아기 이전의 조상 동물들이 너무 몸이 연약하고 작아서 화석으로 보존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발견은 이 주장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캄브리아기 지층 바로 아래에서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아주 작고 연약한 해면동물의 배아 화석들을 발견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토록 부드럽고 작은 현미경 수준의 배아 화석이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는 암석 지층이라면 왜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했을 삼엽충이나 다른 캄브리아기 동물들의 직접적인 조상 화석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연약한 배아가 보존될 수 있다면 단단한 껍질을 가진 삼엽충의 직계 조상 역시 당연히 보존되었어야 합니다. 화석 기록이 불완전해서 조상 화석을 찾지 못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증거가 가리키는 바는 명확합니다. 조상 화석이 없는 이유는 다윈이 상상했던 점진적인 형태의 조상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화석 기록은 점진적인 진화가 아니라 마치 잘 짜인 계획에 따른 갑작스러운 창조 사건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인 DNA 속 정보의 기원과 생명의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화석 기록, 이 두 가지 강력한 증거는 모두 우연과 무작위적인 과정을 넘어 지적인 원인, 즉 설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학의 최전선에서 발견되는 증거들이 오히려 창세기의 첫 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놀랍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